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문을 걸어 잠궜던 중국이 막상 빗장을 풀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여객기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정상 국가라는 걸 선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국경을 열면서 다른 나라들은 중국발 코로나 확산에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공항에 외국 승객들이 들어옵니다. 격리 시설이나 PCR 검사장은 사라졌습니다. Health declaration, and I took a PCR test, but they didn't ask for it. 코로나 발생 이후 3년간 출입국을 엄격하게 통제하던 중국 당국이 막상 방역 조치를 푼 뒤엔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관영 CCTV는 일본 공항에서 중국으로 떠나는 항공기 소식을 생중계로 전했습니다. 8趟航班从成田机场出发，飞往中国内地。最早的一班呢，已经是在1个多小时之前起飞，飞往哈尔滨。 홍콩에선 육로 통관 현장에 기자를 보내 마침내 문이 열려 감개무량하다는 중국인의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인민일보도 세계면에 걸쳐 방역의 전략적 주도권을 지켜냈다며 국경 개방을 코로나에 대한 승리로 추켜 세웠습니다. 중국도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중국 허난성에선 1억 인구 중 9천만 명이 감염됐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全省新冠病毒感染89%，其中城市89.1%，农村88.9%。 이미 중국 내 감염자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인 6억 명을 뛰어넘은 상황.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변이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중국이 별다른 대책 없이 빗장만 열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멈추자 상응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코로나가 발생했던 3년 전에도 비슷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런 트집을 잡는 게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90일 미만 체류에 필요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从事实出发，科学适度制定防疫措施，不应借机搞政治操弄。 중국은 우리 정부가 이달 말까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차별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조치가 과연 합당한지 비판이 제기됩니다. 중국은 이미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3월 일방적으로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의 조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중국이 방역을 풀었으니 다른 나라도 그에 맞춰야 한다는 중국의 일방주의적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역 조치가 비과학적이란 비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비과학적이라는 건지 저희가 중국 정부 측에 직접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은 우리 방역 당국이 자신들에게만 불리한 방식으로 PCR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인 주장인 건지 정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측이 우리나라가 중국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는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JTBC에 한국이 실시하는 방식은 코 속에 면봉을 넣는 방식인데 보통 2에서 4주, 심지어 6주가량 지나야 음성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강을 통해 검사하면 일주일에서 길어야 열흘이 지나면 음성으로 판정된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 회복됐음에도 한국에 입국할 때 우리나라 방식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 무더기로 양성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중국은 우리와 달리 주로 구강 검사를 실시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더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있으니 중국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그러나 채취 방식에 따른 양성률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검체 종류에 따라서 이제 양성이 나오는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양성과 음성 여부가 갈라질 수는 있지만 그게 매우 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보긴 어렵고요.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 때는 우리 국민에게 피검사까지 요구했다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이건 말고도 중국에서 몇 가지 주장을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윤영탁 기자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윤영탁 기자, 중국이 우리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오히려 이게 정확도가 높아서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쓰고 있는 방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비인두 검사로 코의 가장 안쪽에서 제일 밀도 높은 검체를 넣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미인두의 위치가 나오고 있죠. 네. 중국에서 말하는 구강 검사는 입 안쪽을 긁어내는 방식인데요. 불순물이 많아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처럼 비인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이 되고 격리까지 다 마친 사람들을 잡아내는 거다. 그래서 무리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현지 음성 확인서의 정확도조차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해보니까 완치 확인서를 낸다고 해도 공신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조치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확진자들이 격리가 돼 있는 시설의 환경이 매우 좀 열악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입니까? 오늘 나온 주장인데요. 침대도 없고 또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어두컴컴한 방에 가두고 있다 이런 주장이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격리시설 내부 사진과 제공되는 음식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의 어떤 객실로서 대부분 다 호텔에서 안전하게 격리 생활을 하시고 있다. 네, 뭐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지금의 방역 조치를 혹시라도 조금 풀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방역 당국 고위 관계자들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조치를 취할 때 이 정도는 예상했다. 그래서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재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 뒤면 우리 음력설에 해당하는 춘절인데 2차, 3차 확산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팩트체크해드렸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최근 한 달 동안의 코로나 사망자가 6만 명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압박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공개한 건데 그 수치도 기존에 발표했던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이 이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지난 한 달간 코로나 사망자 수가 6만 명이라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3年1月5号的时候呢，在院新冠阳性重症患者数量达峰 12.8万人，到1月12号的时候回落到 10.5万人。 추세가 유지된다면 연간 70만 명가량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 발표한 사망자 수는 한 자릿수에 그쳐왔습니다. 그마저도 중단했다가 조작 논란이 확산되자 처음으로 사망자 수를 공개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정확한 통계를 숨겼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데이터 집계에 시간이 걸렸을 뿐 중국은 정확한 코로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식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여론조차 등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재감염이 이슈인 가운데 전문가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발표해도 누가 믿겠냐고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실제 베이징대가 현재까지 누적 감염자가 9억 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현재 이 내용은 당국의 검열로 모두 삭제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중국이 어제 일본 국민에 대한 자국행 비자 발급 중단을 해제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데 대한 보복으로 비자 발급을 중단해왔는데 일본인에 대해서는 19일 만에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겁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비자 제한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한 데 대해서 맞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지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갑작스럽게 올라온 공지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 도착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시행 시점은 공지 다음 날인 2월 1일 오늘부터인데 입국 후 검사 장소나 비용, 납부 주체, 격리 장소 등이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은 지난달 8일 입국자 전수 검사와 강제 격리 조치를 모두 폐지했는데 한국에 한해 부활시킨 겁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자 이에 맞대응 조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但令人遗憾的是，个别国家仍然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有理由采取必要的对等措施。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이 단기간 중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만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이번 달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추가 조치를 또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까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결과를 보고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